병실 복도는 늘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과 형광등 불빛이 섞인 그 특유의 무채색 냄새. 저는 그날도 자판기 커피를 2잔 뽑았습니다. 한 잔은 제 것, 한 잔은 그녀의 것. 처제는 복도 끝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자라 있었고 볼이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낯이 익으면서도 낯설어서 저는 한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제가 이름을 부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처제가 돌아봤습니다. 놀란 얼굴로, 그러다 무언가를 참는 얼굴로. 형부, 우리 나쁜 사람 된 거 맞죠? 그 말이 복도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커피 2잔이 식어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37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내가 처음 쓰러지던 날 그 오후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날은 평소랑 다를 게 없는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늘 그렇듯 조용히 밥을 차렸고 저는 뉴스를 흘려보며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늦어? 아내가 물었고 저는 대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늦을 수도.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가 온 건 점심을 막 펴려던 참이었습니다. 낯선 번호였는데 받기 전부터 이상하게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쓰러지셨습니다. 의식이 없으세요. 그 뒤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지하철도 택시도 아닌 그냥 발로 멈추지 않고.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하얀 커튼 안에 있었습니다. 얼굴만 보였는데 그게 낯설었습니다. 매일 보던 얼굴인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침까지 멀쩡했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부. 처제였습니다. 숨이 가빠 있었고 눈이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안도감보다 무거움을 먼저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아니라 이제 이 감정을 누군가 앞에서도 감춰야 한다는 그 무거움이. 처제는 병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밀 용기가 없는 것처럼. 들어가자. 제가 먼저 말했지만 사실 저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제는 침대 옆에 서서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등을 문지르면서 자꾸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아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제와 저는 자연스럽게 교대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인사말조차 조심스러웠고 눈을 마주치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쯤 됐을 때 처제가 처음으로 밥을 가져왔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밀어놓고 처제는 자기 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안 먹으면 쓰러져요. 형부도. 짧은 말이었지만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제게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아챘습니다. 고마워. 제 입에서 나온 말도 짧았습니다. 처제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말이 늘었습니다. 처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언니가 처음 쓰러지기 한 달 전부터 전화가 부쩍 늘었다는 것, 자신도 뭔가 이상하다 느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것. 저도 마찬가지였어. 제가 말하자 처제가 처음으로 저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형부 언니 정신과 다닌 거 많이 충격이었죠?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격보다는 미안했어. 몰랐다는 게.
처제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가 형부한테 말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형부 바쁜 거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말이 끊겼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제가 대신 마무리했습니다. 처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저는 처제에게 처음으로 커피를 뽑아줬습니다. 자판기 커피였습니다. 종이컵이었고 너무 달았습니다. 처제는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이거 너무 달아요. 나도 알아. 그럼 왜요? 다른 거 없어. 처제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그 웃음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뒤 처음으로 본 웃음이. 보름째 되던 날 처제가 아내의 수첩을 가져왔습니다. 병원 사물함에 있던 거라고 했습니다. 정신과에서 상담하면서 쓴 것들이 담겨 있다고 읽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수첩을 펼쳤을 때 첫 페이지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오늘도 먼저 잠들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리를 찾지 못했다. 바쁜 사람 옆에서 바쁜 척하다 보니 나도 어느 순간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게 됐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처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못 읽겠으면 덮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형부 손 떨려요. 저는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밖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아내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나 정말 몰랐어. 아내가 그렇게 외로웠는지. 처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부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서로 너무 조용해졌던 거겠죠.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아내의 남편인 제가 아내의 여동생에게 위로받고 있다는 것이. 처제는 그날 밤 처음으로 병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아내를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처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코트를 덮고 웅크린 채로 잠든 모습이 어딘지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제 재킷을 꺼내 덮어줬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아내 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내에게 한 말인지 처제에게 한 말인지 저 자신에게 한 말인지 그때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3주가 지났습니다. 처제는 카페 문을 잠시 닫았습니다. 제가 말리려고 했더니 처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금 이게 더 중요해요. 그 말이 또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신경 쓰이는 게 아내 때문인지 처제 때문인지 자꾸 헷갈렸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들렸고 아내의 호흡 소리와 섞였습니다. 처제는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제가 돌아봤습니다. 밥 먹었어? 처제가 잠깐 멈칫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나가자. 병원 1층 식당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설렁탕이었습니다. 뜨겁고 아무 맛도 없었는데 그래도 다 먹었습니다. 처제가 말했습니다. 형부는 언니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지금이랑 비슷한 사람. 바쁜 사람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쁜 척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처제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왜요? 바쁘면 생각 안 해도 돼. 뭘 놓쳤는지. 처제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날 오후 병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처제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잡았습니다. 처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깐 그 상태로 멈췄습니다. 처제가 먼저 손을 뺐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온기가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식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이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처제가 병실 의자에 앉아 졸다가 천천히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등에 이마가 닿았습니다. 제 등에.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처제는 자고 있었고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호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죄가 되는 건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온기가 죄가 되는 건지. 25일째 되던 날 아내의 손가락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처제가 먼저 봤습니다. 형부, 방금 봤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미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검지 손가락이 살짝 안쪽으로 구부러졌다가 펴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신호라고. 뇌가 반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다고. 그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뒤편 작은 계단에 앉아서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끊은 지 오래됐는데 이상하게 그게 생각났습니다. 처제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후에 처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기뻐야 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깨어나면 저 멀리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뻐야 할 소식을 들은 날, 기뻐야 할 사람 옆에서. 왜? 처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처제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처제는 한참 후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형부도요? 먹었어. 다행이에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감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우지 못했습니다. 30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처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혼자 병실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은지야.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내 이름. 나야. 준혁이.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많이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려고 했을 때 왜 나중에 듣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어. 그게 얼마나 많은 나중을 빌렸는지 이제야 알았어.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실컷 울었습니다. 병실에 혼자 아내 손을 잡은 채로 처제가 들어왔습니다.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가지 마. 처제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댔습니다. 어깨를 내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한참 후에 처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부, 우리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힘든 사람들이에요. 같이 힘든.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처제가 돌아간 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많이 컸더라. 언제 이렇게. 아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착각인지 몰랐지만 저는 그걸 대답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32일째 되던 아침 처제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내린 커피였습니다. 보온병에 담아서 카페에서 내린 거예요. 자판기 건 너무 달잖아요.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깊고 따뜻했습니다. 맛있다. 처제가 창밖을 봤습니다. 형부. 응. 저 요즘 이런 생각해요. 언니가 깨어나면 정말 다행이고 그때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지금 이 시간이 나쁜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나쁜 시간이 아니야. 처제가 저를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응. 저는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을 잡은 것 말고는, 이름을 부른 것 말고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울고 서로의 등을 기댄 것 말고는, 하지만 그게 전부였고 그게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서연 씨. 처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마워. 이 시간 동안 처제는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는데 처음 봤던 그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저도요, 형부. 그날 오후 아내의 눈꺼풀이 흔들렸습니다. 처제가 먼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왔고 검사가 이루어졌고 저는 복도에서 두 손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처제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7일째 되던 오전 아내가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눈꺼풀이 열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고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제 손을 눌렀습니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울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처제는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고개를 들어 처제를 봤습니다. 처제도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살아있다는 것에 온 마음으로. 저는 다시 아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제는 조용히 문 앞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처제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카페 다시 열었어요. 형부도 언니도 잘 됐으면 해요. 저는 오랫동안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썼다가 지웠다가 다시 썼습니다. 결국 보낸 말은 짧았습니다. 고마워. 서연 씨도. 아내는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말을 다시 하기까지 며칠이 걸렸고 손을 움직이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매일 병실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하려고 하면 기다렸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날 아내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저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카페 열었대. 그래.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겠다. 그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37일 동안 같이 울고 밥을 나누고 서로의 등을 기댄 것. 그게 무엇이었는지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나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 하나만큼은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얼굴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걸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것도. 꽃은 봄에만 피는 게 아니니까요. 늦게 피는 꽃도 있었습니다. 다만 어떤 꽃은 피지 못한 채로 아름다운 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두 번째 들을 때는 처제가 왜 카페 문을 닫지 않고 병원에 있었는지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